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 48번째 계속하겠습니다. 요즘 요즘 코인 시장은 이제 저가 코인 위주로 떴다방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싼 주식을 한꺼번에 한 30% 50%확 올려보는 거죠. 코인을 확 그렇게 올려보면서 이게 부동산 경기가 돈은 어디로든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암만 떴다방들이 움직여도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고 있는 코인 시장에 떴다방 세력들이 지금 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뭐 이거는 이제 뭐 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한번 저가 코인들을 이렇게 입지를 해보는 거죠. 어느 정도 따라오나, 그 다음에 매물이 어느 정도 되나, 이제 그렇게 되는데, 뭐, 근데 그런 것들이 떴다방 세력들이 있긴 있지만, 시장에 이제 구루들이라는 건 도인들이죠. 시장을 이제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제 파이코인 하면서도 어제 올렸던 영상인데, 미국 대통령 대선이 있는 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오르고 자기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전임자들 거 청소하느라고 이렇게 많이 내리죠. 임기 2년 차까지 그렇게 내리다가 이제 중간 선거를 해야 되니까 중간 선거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죠. 미국에 이런 게 이미 있었죠.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임기 3년 차에는 이렇게 올리고 4년 차에 선거를 앞두고 다시 이렇게 이제 올리는 이런 현상은 지금 뭐 거진 80년째 유지되고 있고,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주가가 내린 적은 딱 두 번 있었어요. 1939년도하고 2015년도. 근데 내려봐야 1포인트 정도, 1% 정도 내린 겁니다. 그래서 2023년 그다음에 2024년이 시장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 떴다방 세력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대상별 거래 규모를 보게 되면 가상화폐가 24조나 돼요. 어마무시하죠.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해외 주식은 얼마 안 되는데 이쪽으로 뭐 굉장히 많이 하고, 뭐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보수를 만들어 갖고 이제 완전히 자동으로 사고 파는 걸 하는데,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스캘퍼 데이 트레이더로 조금씩 벌긴 하지만, 아이고, 그게 그렇게 앞으로 벌고 뒤로 손해 보는 걸 사람들이 모르죠. 그래, 아들아 딸아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 공부 없이 저렇게 덤벼들면 어쩌려고. 부모 세대 실수 반복된다. 정말로 뭐 자세히 얘기하면 한이 없지만, 아날로그 없이 디지털로 가게 되면 한국이 왜 이렇게 강해졌어요? 아날로그의 풍부한 경험과 디지털 경험이 융합이 됐기 때문에 한국은 그런 거고, 이거를 아날로그가 없이 디지털로 확 온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이렇게 후발 국가들은 사상 누각이잖아요. 한국이 앞으로 점점 지금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거를 구루들의 얘기를 알고 떴다방에 대응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정말로 100번을 싸워도 위험에 빠지는 일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차근차근 공부해 보면, 지난번 47번째에서 제가 참 이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 이게 유튜브에 그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저는 파이코인도 하고 모두 좀 하지만 그래도 원칙은 여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올렸던 영상 50몇 개는 처음부터 전부 어제 카테고리를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1편부터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오늘 그 원칙 6가지 하는데 반드시 수익을 내는 6가지 실행법. 여기서 이제 시장, 업종, 종목 패턴까지는 어제 했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RS부터 들어가는 것입니다. RS 상보 강도죠. 거래량 지지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 보게 되면 RS선이 제로선에 있거나 상대적으로 더 높은 추세인 경우
특히 RS선이 우상향되는 종목, 이 RS선이 우상향되는 종목을 이거 네이버 증권에서 찾으면 된다 그랬죠. 공매도 하지 말아야 된다. 만일 어떤 주식이 무너지고 당신이 그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그 주식을 팔 것이다. 그러나 뭐 파는 건 좋은데, 올랐다고 파는 건 좋은데 빌려서 파는 공매도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상보 강도가 차트에서 제로선 위에 있으면 괜찮지만 그 주식은 분명히 고점에서 내려올 것이고 하락 추세로 전환될 것이다. 해당 주식이나 코인이 만약 하락 돌파가 마이너스 RS선의 마이너스 영역으로 하락하면 훨씬 더 부정적이다. 이런 주식들은 A 플러스 승자로 되는 공매도다. 내려오면, 이게 내려올 때는 공매도를 쳐도 되는데 올라갈 때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1974년 US 스틸은 강한 RS를 가진 주식은 절대로 공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다. 42달러 지점에서, A 지점이죠. 42달러. 네, 요 지점에서 이제 올라갔죠. A 지점에서 지지선을 하향 돌파했더라도, 여기서 지지선을 하향 돌파했더라도 RS선은 여전히 강했다. RS선은 여전히 강했고, 그래서 이 주식은 수익성 있는 공매도 대상 종목이 될 수 없었다. 지지선 밑으로 와도 안 된다. 동시에 7-21 앨런 주식을 보게 되면 1972년 후반기에 공매도 할 수 있는 우수한 주식이었다. 여기서 RS선이 심하게 악화되기 시작했고, A 플러스 지점에서 여기서 이제 지지선이 무너졌죠. 지지선 아래로 떨어지며 동시에 여기서 이제 제로선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다. 차트를 한눈에 보면 이 4단계에서 공매도를 해서 어떤 영광을 누렸는지 알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제 RS선 했고요. 그 다음에 5번 거래량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래량은 정말 집중하라고 하네요. 자, 이제 집중하자. 주식을 매수해서 상승 돌파 시 거래량은 매우 중요하다. 제가 니콜라스 박사가 얘기했던 게임스탁 주식 거래량이 별로 없었는데 사고를 친 거죠. 발행 주식수도 적었고, 그래서 거래량은 매우 중요하다. 확실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돌파에는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된다. 거래량 요즘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는, 비트코인 풍산 이런 건 한국 거래량 좋죠.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된다. 만약 당신이 어떤 종목을 하나 샀는데 거래량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냥 최초 상승 단계에서 그 주식을 팔아야 된다. 곧 팔아야 된다. 공매도 관점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공매도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거래량이 크게 상승하고 하락세를 확인하는 것은 좋지만 거래량은 공매도에서 승리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다. 살 때는 거래량이 중요하지만 공매도 할 때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다. 주식을 올리는 데는 힘이 필요하지만 주식을 내릴 때는 그 자체만의 무게로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73년 조나단 로건, 지금 우리가 보는 주식입니다. 조나단 로건 같이 거래량 하락 돌파를 확인하지 않은 지역에서, 여기서 거래량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서 이 지지선 밑으로 내려오는 걸 공매도 했다라는 소리죠. 거래량이 얼마나 낮았는지 확인해 보라. 정말 별로 없죠. B 지점이죠. 이 주식은 90% 가까이 떨어지는 것을 막지를 못했다. 만약 거래량이 하락 돌파 시에 증가한 다음에 다시 풀백 지역으로 반등하는 것을 기다렸다면 이것은 훨씬 더 부정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공매도에서는 잠재적인 승자를 찾을 때 거래량을 최우선 순위로 삼을 필요 없다. 그러나 매수할 때는 반드시 거래량을 봐라. 그러니까 매수할 때는 반드시 거래량을 보는데 공매도는 거래량 보지 마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중에 지지선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요소는 현 주가 수준에서 얼마나 가까운 곳에 지지선이 있느냐. 이건 저도 잘 관심을 안 가졌던데 잘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요소는 현 주가 수준에서
얼마나 가까운 곳에 지지선이 있느냐다. 이상적인 공매도는 약간의 조정만 거치며 약간의 조정만 거치면서 가파르게 올라온 것들이 이렇게 공매도 대상으로 좋다. 이 상황은 이게 역추진 상황이 되면 빠르게 미끄러질 것이다. 반면 천천히 상승하고 돌파선 밑에서 넓고 큰 거래 구간을 거치며 올라온 주식은 하락에 훨씬 저항적일 것이다. 그렇겠죠? 퍼시픽 사이언티픽 차트 77-23은 이것을 설명한다. 퍼시픽은 심각한 혼잡 지역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2단계로 이렇게 12달러에서 40달러까지 올라왔네요. 이렇게 상승했다. 이 주식이 하락할 때는 올랐을 때보다 속도가 더 빠르게 대칭을 이루며 하락했겠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뭐 저항 없이 올라왔으니까 저항 없이 떨어지겠죠. 지금 그 소리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뱅크원 7-뱅크원인데요. 뱅크원은 매우 다른 패턴과 결과를 보여준다. 첫째, 상승 속도가 굉장히 느렸다.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느렸죠. 굉장히 느렸고 덜 흥미로웠다. 또한 주가가 28달러 위로 돌파하기 전에 여기서 여기서 24달러, 22달러 지역에서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고생을 많이 했고 꽤 오랫동안 거루어져 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뱅크원이 30주 이동평균선과 추세선 지점에서 완전히 하락을 했을 때 지금 여기 고점과 30주 이동평균선이 평평해지는 게 너무 가격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10주도 같이 보라는 거예요. 10주도 같이 보면 조금 일찍 결정할 수 있죠. 하락도 또한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음에도 여기서도 계속 이제 하려고 그랬지만 이쪽에서 원체 받쳐놓은 게 맞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0달러 밑에 있는 지지선 아래로는 돌파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공매도 후보를 좁힐 때 주가 밑으로 최소한의 지지가 있는, 이거는 번역이 주가 밑으로 최소한의 지지가 없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있는 거잖아요. 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306페이지는 제가 원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306페이지 시간은 좀 한번 봐드릴게요. 네, 이거 유튜브 이렇게 시간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36 어디 보자. 7-23 Balancing the order. So always for chart and minimal support. below. 예, 제가 번역 잘못했어요. 미니멀 서포트, 그러니까 서포트가 아주 약한 것을 해야지 서포트가 이렇게 강한 것을 하면 안 된다. 306페이지에 제가 번역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지가 어떻게 보면 맞는데 지지가 아주 약한 차트를 우선적으로 선호해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요. 여기까지 6가지 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거꾸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지선 중요하다. 거래량은 그렇게 매도할 때는 중요하지 않다. 자기 힘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상보 강도 보시고요. 종목 패턴 보시고 업종 보시고 시장 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올해는 미국 대통령 임기 3년 차이기 때문에 특히 외국과 깊은 관련이 있는 코인 가격은 국제적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코인이 지금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다우 지수하고 S&P 이런 건 다 돌아섰는데 한국 코스피는 아직 돌아서지 않았죠. 그런 차이가 있지만 시간 차이는 있지만 추세는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보시니 뭐니 해도 저희 집 아이도 뭐 이런 거 하고 있던데 이렇게 해서 큰 돈 못 봅니다. 그리고 이 봇은 제가 이제 선물 옵션 처음에 했을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11달 벌고 아무튼
마지막 한 달째 가서 다 망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증권도 그런 거 다 나중에 고유 계정으로 하는 거 없애버렸죠. 공부 삼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보수를 통해서 돈 번다라는 생각은 벌 때도 있고 벌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다. 보수를 넘어서는 시장의 구루들의 지혜를 길러가시는 분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시장이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이는데 떴다방 세력들이 지금 시장을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아셨으면 좋겠고, 대통령 임기 3년, 미국 대통령 임기 3년 차, 4년 차에는 어떤 정책, 어떤 느슨한 세제 정책을 풀어서라도 시장이 좋아진다. 이것을 세력들이 놓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